나 때문에 깜빵 가고 나 때문에 퇴학당하고 그리고 나 때문에 너네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 근데 말이야, 네 생각이 맞아. 9년. 지금껏 잘 참았어. 앞으로 6년은 더 참을 거야. 그러는 거야, 씨. 이놈 공소시효. 내 계획은 15년짜리니까. 띵잘. 새로운 학교로 전학 온 첫날, 지각이라도 할까 황급히 뛰어가는 오늘의 주인공 박세로이. 그러던 중 그는 깜짝이야. 지하철에서 재수 털리는 한 여학생 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저기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의 사도였던 세로이는 얼른 가서 사과드려. 그녀를 붙잡고 따져 물어보지만 착한 일 하니까 좋아? 뭐? 스스로 좋은 사람 같고 그러냐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수아.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시작되는데요. 다친 것 같은데. 경찰이 꿈이었던 그는 오직 그 꿈을 이루겠다는 목표 하나만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바른 사나이 그 자체였고, 광진고? 거기 근원이 다니는 데인데. 회장님 아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혈육, 아빠 성렬과 단 둘이 살아가고 있었죠. 그 꼬맹이가 벌써 수험생이야? 성렬은 대한민국 최고의 요식업 회사 장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보육원 있잖아요. 어느 날 장가에서 지원하던 한 보육원에 지원을 끊겠다는 지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후원 멈추면 애들 밥은 누가 먹여? 누가 그딴 결정을 한 건데? 효장님. 세로이와 함께 보육원으로 향한 성렬. 아저씨! 그곳에 아침에 만났던 그 재수탱이 수아가 있었는데요. 뭐야? 혹시 아저씨 아들? 응, 아들. 인사해라. 빨래 나고 올게요. 보육원에서 꾸준한 지원을 받으며 자라온 수아에게 성렬은 거의 아빠나 다름없는 존재였죠. 아, 너 저번 일 때문에 그래? 네가 재수없게 군 거? 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재수없냐? 우리 아빠가 너 도와준 거랑 뭐가 달라? 너랑 못 친해지겠다. 다음날 드디어 전학 온 학교로의 첫 등교를 한 세로이는 자, 주모. 하필이면 또 수아와 같은 반, 저 빈자리 하나 보이지? 그리고 짝이 되어버립니다. 어쩐지 계속 불편하게 엮이는 두 사람. 찡찡아. 그런데 잠시 후 전학 온 첫날부터 세로이는 못 볼 꼴을 보게 되는데요. 너 내가 신우이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일어나 보지만 안도. 쟤 누군지 못 들었어. 장근원이야. 니네 아빠 회사 회장 아들. 그는 장가의 후계자 장근원. 그래서? 하지만 세로이에게 재벌 이세라는 그따위 딱지쯤은 알 바가 아니었고, 그만해. 눈빛으로 기선제압을 날리며 재벌 2세면 양아치 짓 해도 되는 거냐? 기강을 다지기 시작했죠. 그만해. 이 학교에 룰 하나 알려줄까? 이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탱이 왔네. 선생님 이거 안 보이세요? 선생님마저 근원에게 찍소리 못하는 현실. 이해했어? 이 학교의 룰. 장근원이 법이다. 세로이는 결국 근원의 뚝배기를 날리며 참교육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전학 첫날부터 친구를 때려? 끝내 교무실로 끌려간 세로이. 그러나 좀 괜찮니? 담임이며 교장이며 모두 근원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고, 이내 근원의 아빠이자 장가의 회장 대희가 성렬과 함께 나타나는데요. 자네 아들이라고. 예, 회장님. 뭐야? 아저씨 아들이었어? 굉장히 불편하고 난처한 상황에 빠져버린 네 사람의 관계. 새로이 군이라고. 평소 성렬을 아껴왔던 대희는 이 상황을 모면할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새로이 군, 네가 여기 우리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 회장님, 박 부장, 나도 영 심기가 불편해. 이 상황을 참고 넘어갈 최소한의 선을 제시하는 거야. 무릎 한번 꿇고 사과만 한다면 선처받을 수 있는 기회. 잘못을 했다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박 부장 좋은 아버지야. 잘 가르쳤어. 또 저희 아버지는 사람은 소신 있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로이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장근원에 대한 사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안 미안하거든요.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얘기합니다. 피곤하게 됐구만. 박 부장, 자네 생각은 어때? 세상 사는 법을 모르는 철부지입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런 아들의 소신을 멋지네.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아버지 성렬. 일이 나랑 어색해져서 회사는 편하게 다닐 수 있겠어.
잠시만요. 이건 제 잘못이. 퇴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성렬은 수십 년을 몸담아 일해왔던 장가에서 퇴사를 하게 되고 새로 있는 전학 첫날부터 퇴학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7777. 평소 수아에게 관심을 갖고 있던 그녀는 이외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야, 우리 장가에서 그 보육원 후원 끊었댔지. 아,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지한테 말 잘해볼게. 그녀에게 껄떡대며 학교 생활을 이어나갔죠. 회사 잘렸다면서요. 잘리긴 내가 그만뒀어. 보육원 지원도 끊기고 성렬마저 퇴사를 하게 되자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입시 준비나 잘 하셔요. 대학 진학의 꿈을 망설일 수밖에 없게 된 수아. 대학 가. 성공해서 2배로 갚으면 되지 뭐. 하지만 성렬은 그런 그녀를 아낌없이 지원해주기로 하고 그럼 빌린 거로 해요. 딱 꼭 성공해서 2배 말고 3배로 갚을게요. 오케이, 콜. 수아는 그런 그의 응원을 받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기로 합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찾아온 수시 면접날. 수험표.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온 건지 수험표를 놓고 와버리고 너 오늘 수시 면접이라며. 자칫 지각을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근데 왜 버스 안 타고 뛰어가는데? 다음 버스 기다리면 되죠. 우연히 그녀를 발견한 세로이는 여기서 거기까지 3km 넘을 텐데. 경찰이 되기 위해 자신이 훈련해왔던 방법 그대로 그녀의 페이스를 조절해 주었는데요. 덕분에 면접장에 잘 도착한 수아는 무사히 면접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죠. 갑자기 왜 나하고 친해지고 싶은 건데? 그때는 그냥 인정머리 없는 애다 싶었는데 알 것도 같아서 네가 왜 그러는지. 내가 왜 그런데? 꼬여서 그래. 누구 도움 받는 거 싫지. 도움 청하는 사람도 싫고.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난 감사해하며 살아야지. 너 동정이라는 게 뭔 줄 알아? 사람 아래로 보고 위안 삼는 가짜는 감정이야. 우리 아빠는? 그것도 가짜는 동정인가? 아저씨는 달라. 그렇게 서로에 대한 오해를 조금은 풀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된 두 사람. 뭐였더라? 핸드폰 있어? 핸드폰 줘봐. 찍어줄게. 친구라서 주는 거다. 너 나 좋아하거나 그러면 안 돼? 이후 성렬은 그동안 모아놨던 돈으로 가게를 하나 차리기로 하고 두 부자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인생이구나 하고. 비록 좋지 않은 일로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됐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다시 살아가던 그들. 그것도 빠지지 않고 다 샀어. 금방 갈게. 아들. 하지만 이내 두 부자에게 재앙과도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누군가에게 뺑소니 사고를 당해버린 성렬. 사람만 있다면 뭐든 별일 아니겠지. 사람만 있다면. 그는 그렇게 하나뿐인 아들 세로이를 두고 아빠는 오지 않았다. 세상을 떠나게 되죠. 너 이러다 쓰러져. 억지로라도 이거 좀 먹자. 박세로이군. 수아와 함께 장례식을 치르던 도중 형사가 그들을 찾아옵니다. 현장 사진입니다. 피해자 측은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합의. 합의를 요구하며 자수한 피의자의 세로이는 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는데 좀 쉬자. 수아는 형사가 건넨 사진들 속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고야 마는데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사고를 일으킨 그 자동차의 주인은 바로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아, 번호도 죽여요. 7777. 장근원. 그는 장가의 돈과 권력을 이용해 죄를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웠고 야, 자리 좀 지켜줘. 교묘히 빠져나간 것이었죠. 나 또한 아빠가 삶의 의미였어. 세로이는 근원을 찾아갑니다. 잠깐만. 우리 아빠 왜 죽였어? 네가 죽였어. 직접 가서 사과드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해버리려는 그 순간 죽어, 이 새끼야! 형사와 함께 나타난 수아. 네가 뭘 알아? 난 네 마음은 몰라도 나 아저씨 마음은 확실하게 알 수 있어. 당신 복수한답치고 네 인생 망치는 거 아저씨 절대 말하지 않는다고. 네가 제일 잘 알잖아. 가슴 펴고 살길 바랬는데 오늘 보니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아들. 수아는 성렬의 얘기를 꺼내며 간신히 그를 설득해냈는데요. 폭행과 살인미수죄로 현장에서 잡힌 세로이는 구치소에 수감되게 되는데 박 부장 일은 유감이다. 대의가 세로이를 찾아왔죠. 왜 왔냐고요?
기회를 줄 생각이야. 기회. 우리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한다면 지 아들 잘못한 건 생각 못하고 사과받겠다며 구질구질하게 찾아온 고집불통 노인네를 보자 무릎 꿇을 사람은 당신 애들이야. 세로이는 다짐합니다. 재밌구만. 박 부장이 그렇게 가르쳤다지. 소신, 패기. 없는 것들이 자존심 지키자고 쓰는 단어. 이득이 없다면 고집이고 객기일 뿐이야. 반드시 그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말이에요. 반성은 그 안에서 오래오래 하게나. 이후 장가로 돌아온 대인은 무슨 꿍꿍이인지 장학금을 지원해주겠다며 수아를 불러냈죠. 그 대가는요? 내가? 세로이한테 불리한 증언을 해야 하는 건가요? 어린애가 얼마나 세상을 힘들게 살았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냥 노인네 좋은 일 한번 하려는 거야. 오해 말어. 김미선 내 말대로 수학생 지원해주고. 돈과 권력이라는 힘으로 법 위에서 살며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 그 이때 이 사람 마당 쓸고 있었는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병원이 진실을 밝히고자 나서봤지만 정신 차려 인간아. 나라밥 뒷가게라. 계속 먹고 살려는 말이야. 아무 소용이 없었고 가족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네 인생 그 집 아들놈한테 달렸어.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처한다. 결국 세로이만 징역 3년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 광진대학 합격했어. 잘 됐네. 가고 싶어 했었잖아. 장가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준대. 세상을 떠난 성렬에 대한 죄책감 그날 널 신고하고 말려서 그렇게 얻은 것들이야. 그리고 세로이에 대한 미안함. 너처럼 강하지 못하고 비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했던 수아는 미안해. 끝내 눈물을 쏟아내고 마는데요. 네가 안 말렸으면 난 미수가 아니라 살인자로 여기 있었겠지. 세로이. 마음 먹었으면 그 마음에 충실해.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나오면 뭐 할 거야? 장가회장 자서전을 봤어. 작은 포차부터 지금의 회사까지 대단하더라. 나도 해보고 싶어졌어. 가게를 차리고 싶어졌다고? 응. 나 가난한 남자 싫어. 세로이는 그녀에게 지금부터 부자가 내 꿈이야. 부자가 되겠다는 굳은 약속을 다짐했죠. 우습게도 무기력한 나를 자극하는 건 그 사람이었고, 그래서 분명 생각도 안 했는데 복수. 그 단어에 뚫린 가슴이 메워지는 느낌이다. 빨리 나가고 싶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세로이는 출소를 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폭행을 한 가해자는 장각으로 장대희 회장의 장남. 개버릇 난 못 준다더니 그녀는 아직까지도 온갖 말썽을 피우며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세로이 안녕. 난 이태원이란 곳에서 살고 있어. 이태원에서 살고 있다는 수아를 따라 세로이는 그곳으로 향했고 이태원에 와본 적 있니? 다 큰 어른들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 이 축제를 즐겨. 다양한 문화, 사람, 자유, 젊음의 에너지가 넘치는 이태원의 이 거리에서 수아와 다시 재회하게 되는데요. 오수아? 장가로 입사할 것 같아. 그렇구나. 아, 가게 차린다고 했었지. 언제쯤 차릴 건데? 7년 후에 장가로에 취업을 하게 된 수아와 그럼 그동안은 뭐 하려고? 원양어선. 가게를 차리겠다는 목표 하나로 앞으로의 인생을 달려가기로 한 세로이. 아저씨 전포차분이랑 보험금 처리 내가 도와줬었잖아. 금액이 꽤 됐는데. 그 돈뿐만 아니라 아들 대학 자금이라고 좀 더 모아놓으셨더라고. 근데 왜 원양어선을 타? 아빠 목숨값이야. 두 사람은 각자의 꿈을 안고 좀 더 의미 있어야 돼.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예정이었죠. 미안해. 뭐가 자꾸 미안하대. 장가가 너한테 어떤 의미인 줄 알면 원망해도 돼.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항상 내 행복을 바라는 너라며 원망이라니 말도 안 되지. 넌 네 삶을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이고 난 늘 고마운 마음뿐이야. 그로부터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비셔스바가 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줄 수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꽤 재밌겠는데? 어느덧 장가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실장의 자리까지 오른 수아. 재밌구만. 추진해봐. 그녀의 회사 내 입지는 장가 후계자인 근원이보다 더 월등히 앞섰고 얼굴도 이쁘고 일도 잘하고 난 네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말이야. 어때? 이제 슬슬 라인 정해야 할 것 같은데. 대의의 오른팔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강민정 전무 또한 그런 수아를 탐내곤 했습니다.
그날 이후 세로이는 보이지 않았다. 7년이란 시간은 많이 길었고 내게서 세로이가 희미해질 때쯤 장갑포차 이태원점을 향하던 길. 수아야. 그녀는 그곳에서 7년 만에 세로이와 다시 마주하는데요. 하나도 안 변했네. 언제쯤 차릴 건데? 7년 후에. 7년 후 가게를 차리겠다고 다짐했던 세로이는 정확히 7년이 지난 지금 평균 권리금 2억 후반대의 이태원 상가. 22에 허황돼 보였던 그 말. 그 꿈을 이뤄내 단밤이라는 가게를 차리게 되죠. 잘 지냈어? 그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프렘 완료요. 밥, 국 다 됐습니다. 자리 잡아. 시작하자.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시절 인연을 맺게 된 승권, 사회에 나와 공사장에서 알바를 하던 시절 인연을 맺게 된 현이. 걸도있게. 세로이는 두 사람과 함께 이태원의 골목에서 꿈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됩니다. 잼도 없이 식빵만 먹다가 못 먹게 죽으라는 거지. 한편 그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학교 내의 괴롭힘. 쟤가 딱 가만히 있어. 보라니까 진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이서가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데요. 용각고등학교 3학년 4반 공모양. 구청장 딸 폭력 현장. 이서는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SNS 스타 인플루언서였기에 그녀가 촬영한 영상은 삽시간에 전국구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가해자들의 신상도 까발려지게 되죠. 조이서가 너야? 소식을 듣고 찾아온 가해자의 엄마는 적반하장 화를 내기 시작하더니 저 맞네요? 이서의 뺨을 갈겨버립니다. 네가 뭔데 감히 내 딸을 모함해? 천사 같은 얼굴의 이서는 장근수 찍었어? 악마 같은 성격을 지녔다. 그 영상 복귀가 대학 가면 대학 게시판에다가 올릴 거야. 회사에 취직한다 그러면 직장에다가도 보낼 거고 결혼한다 그러면 사돈 될 사람한테도 보낼 거야. 그런 그녀를 도발하다가 미친 진짜. 또 뺨을 갈기려는 그 순간 잠시만요. 나타난 세로이. 일단 진정하시고요. 이거 놔. 뭐한 새끼야 놔. 그리고 바로 카운터 싸다구를 날려버리는 이서. 그리고 이서는 소시오패스다. 그녀는 세상 지멋대로 사는 고지랖은 소시오패스 그 자체였는데요. 아 뭔데? 어린 뺨을 그렇게 치고 가면 어떡합니까? 뭘 한다고 그래? 뭐? 아까 그쪽이 얘기했잖아요. 무슨 상황인지 모른다고. 무슨 상황이든 저 아줌마 때문에 우리 아빠 죽었어. 당신 같으면 어른이라고 참을 거야? 뻥이야. 그 사이 그 위치에서 3개월간 적자. 그녀의 경영 능력이 계속해서 뒤떨어지자 덜 떨어진 새끼. 고심이 깊어져만 가는 데이. 그에겐 근원이 말고도 또 한 명의 배다른 자식 근수가 있었죠.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 그딴 생각을 왜? 장가의 서자이자 이서의 친구. 잘 왔다. 드라이브나 하자. 그는 이서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태원으로 가던 이서와 근수는 골목길에서 사고를 내고야 마는데요. 넘어져 있는 아이를 피하려다 공중제비 30바퀴를 돌게 된 이서. 그리고 그녀는 전단지를 돌리고 있던 세로이와 부딪혀버리고 말았죠. 또다시 마주하게 된 두 사람. 좀 괜찮으세요? 병원으로 실려간 뒤 간신히 깨어난 세로이는 제 인형탈 어딨어요?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물어드릴게요. 그래도 전단지는 주워주셨네. 별일 아니라는 듯 눈 뜨자마자 다시 일을 하러 가려는데 요즘 시대에 누가 인형탈 쓰고 전단지 돌려서 온 거예요? 이서가 갑자기 시비를 털기 시작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홍보합니까? 온라인 광고가 훨씬 효과적이죠. 그녀의 안 입고 온 말투에도 세로이는 개의치 않고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업체를 쓰는 건가?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뭐 기본적으로 가격이 괜찮아야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은 허투루 듣지 않았는데요. 뭔가 사람이 진짜 깔끔하다. 깔끔하긴 개. 나 같으면 드러냈고 500은 더 뜯어냈다. 이후 근수는 아는 형과의 술 약속을 가게 되는데 형이 말한 맛집이 여기에요. 그가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닌 장가포차. 잠깐만요. 하지만 세 분이 친하세요? 아 그럼요. 그쵸? 그럼 이분 성함은? 조이서. 땡. 장가포차 이태원점을 관리하고 있던 수아에게 탈락. 딱 걸리고 말았고 졸업하고 와. 쫓겨나게 되죠. 죄송해요 형.
저긴 어때요? 한편 단밤에서는 세로이와 직원들의 한숨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번 달 심각하네. 직원이 무섭게 생겨서가 아닐까요? 이게 아까부터 진짜 안주가 허접해서라니까. 안 들려. 어렵게 가게를 차리긴 했지만 손님이라곤 파리밖에 날리지 않아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어서 오세요, 단발입니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타난 첫 손님. 이서와 근순의 무리가 찾아오는데요. 신분증 확인부터 좀 할게요. 민증 검사를 시작하는 승관. 안 닮았죠? 딱 봐도 미성년자 느낌이 빡 왔지만 손님이 없어요. 한 팀도? 간만에 찾아온 손님을 놓치기 아쉬웠던 승관은 네, 뭐 시키신다고요? 끝내 모르는 척 그들을 받기로 하죠. 기본을 갖추는 것. 기본. 세로이는 장사가 왜 안 되는 것인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 상권들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하다가 수아를 마주합니다. 태연이 애초에 좀 힘든 거리야. 7년이 지나도 난 변한 게 없어. 너도야. 하나도 안 변했어. 사업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덧 단밤 앞에 도착한 수아는 쟤네 자신이 내쫓았던 이서가 아는 애들이야? 술을 먹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는데요. 아니 끝나고 시간 되면은 맥주 한 잔 안 할래? 좋아. 이따 연락할게. 그리고 수아는 장가 사람으로서 큰 고민에 빠지게 되죠. 박세로이, 나 그 사이에서 자넨 누굴 택할까? 야, 알바, 여기 소주 하나 줘봐. 왜 안 들리냐? 그 사이 가게 안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금방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승건, 네 이름이 알바야? 술에 꼬른 윤박이 형님이 진상을 부리기 시작한 것. 야, 알바, 너 거기 서봐. 너 지금 내가 알바라 그래서 기분 나쁘냐? 너 너네 사장이 그렇게 가르치든? 자신의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가만히 볼 수 없었던 세로이가 나서서 그를 말려보지만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그의 진상짓은 멈추지 않았고 넌 뭔데 끼어들고 지랄이야? 형 맞는 건 못 보겠네요. 참다 못한 승관이 참교육에 나서는데요.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내가 말했죠. 제 버릇 못 고친다고. 그냥 잘라버려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사이코패스 아니야? 잠시 후 나타난 경찰들. 미안. 데이트는 다음에 하자. 설상가상 미성년자 출입 신고까지 당하고 말죠. 웬일이에요? 경찰서에서 동생분 일로 연락이 와서요. 경찰서요? 결국 경찰서로 끌려가고만 그들. 근데 뭐 2달? 쪘단 애새끼들 때문에? 통상적으로 2달이라는 거고 법이 가장이야 이씨. 시끄러. 아 형님 너 진짜 몰랐냐? 난 너한테 맡겼고 넌 알면서 받았고 그럼 뭐야? 우리 잘못 맞지? 미안한 마음이 커서였을까. 저희가 속이고 들어온 거 맞아요. 왜 이분이 피해를 봅니까? 넌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근수는 자신이 나서 상황을 무마해보려 하지만 너도 시끄러. 책임을 못 지니까 미성년자인 거야. 세로이는 오히려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서에 나타난 장근원. 박세로이? 근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근원이 보호자로서 나타났고 여기 어쩐 일로? 예. 그렇게 세로이와 근원은 7년 만에 재회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놈이 저희 집안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이 저희 집 놈 때문에 친구가 공경에 처한 것 같은데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상무님 친구분이시면은 뭐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원의 한마디에 경찰의 권력까지 움직이는 숨막히는 이 상황. 세로이는 아빠가 세상을 떠났던 그때의 일이 떠올라 제 꿈은 경찰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전과자가 됐습니다. 전과자는 경찰이 못 된다네요. 경찰은 법을 수호하는 직업이니까 누구보다 깨끗하고 떳떳해야 하니까 그게 내가 꿈꾸고 존경했던 경찰이니까!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죠. 대체 뭔데 이놈 한마디에 공권력이 움직이냐고! 그런 세로이가 답답해서였을까. 제정신이에요?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대로 가면 영업정지라잖아요. 그래서 뭐 저 사람이 도와주면 피할 수 있는 일이잖아. 저 돈 받을 거면 죽는 게 나아. 뭐 알지도 못하면서 자존심 그런 건가? 또다시 시비를 털기 시작하는 이서. 장사하는 사람이 숙일 줄도 알아야지. 그래도 지금만 한 번 참고 넘어가면 다 해결돼. 지금 한 번! 지금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순간에 편하겠지. 근데 말이야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그리고 근원의 도발. 역시 박세로이.
근데 또 뭐 이해는 가. 나 때문에 깜빵 가고 나 때문에 퇴학당하고 그리고 나 때문에 너네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 근데 말이야. 네 생각이 맞아. 군이야. 지금껏 잘 참았어. 앞으로 6년은 더 참을 거야. 뭐라는 거야, 씨. 이놈 공소시효. 15년짜리 복수를 내 계획은 15년짜리니까. 시작할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편 승관은 자기 때문에 단밤이 영업 정지의 위기에 처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만난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과거 세로이가 교도소에 복역하던 시절 만났던 두 사람. 저 사람은 누굽니까? 형님한테 좀 버릇없어 보이던데. 처음엔 샌님 같은 세로이가 재수없게만 보였었죠. 저한테 뭐 할 말 있습니까? 맨날 책만 읽길래 원책인가 궁금해서. 알고 싶은 게 많아서요. 알아서 뭐합니까? 우리같이 가진 거 없이 태어난 것들 공부해봐야 어디 쓸데도 없고. 가난해서 못 배워서 범죄자라서 안 된다고. 안 될 거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뭘 하겠어요? 하지만 그의 올곧은 정신과 삶에 대한 태도, 포차 체리 놔두면 진짜 체리 굽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저 승거이 알지? 인사해라. 잘 지냈어? 하지만 그와 나의 시간은, 그 농도가 범죄자라는 빨간 줄이 그어졌음에도 너무나도 달랐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은 승관에게 아주 큰 영감이 되었고. 나 형님 팬이야? 뭔 소리야. 원하는 거 하면서 살고 나도 형처럼 제대로 살고 싶네. 그는 그렇게 세로이를 인생의 롤모델로 삼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네. 네? 자기 값어치 헐값으로 매기는 호구 새끼야. 아직도 호구 새끼냐? 아유, 호구 틈신아. 사건이 있은 후 이선은 세로이와 근원의 과거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나 때문에 너네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살인미수, 전과. 왜인지 모르게 신경 쓰이는 영업정지 2개월 받았다네요. 그 사이 대인은 세로이가 이태원에 가게를 차리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나저나 마음이 안 좋아. 또 우리 집안 때문에 그놈은 피를 보는구만. 아빠를 잃고 퇴학의 교도소까지 다녀와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라고 생각했건만 전체를 보지 않았어. 끝끝내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만 세로이에 대한 소식은 대의를 조금은 자극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은 흘러 어느덧 해가 지나고 원서를 넣은 모든 대학에 합격했고 건태롭다. 이서가 성인이 된 어느 날 어린이 된 기념으로 그녀는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하며 헌팅을 하게 되는데요. 좋아요. 영업 정지를 당했던 세로이는 그동안 재정비를 하기 위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있었죠. 그러고 보니까 웃기네. 고백 한 번 없었어. 너 뭐 어장관리 그런 거 아니야? 어장관리는 무슨. 너나 나나 일이 최우선인 사람들이고 내 일이 잘 풀리게 되면 넌 백수가 될 거거든. 응원하고 있어. 그런데 이서야 잠깐만. 이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적극적으로 대시해오는 한 남자. 잘 놀다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네.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그녀는 얼굴, 말투. 완벽한 철벽을 치며 그를 경멸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냥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술은 왜 얻어 처먹었는데? 없는 돈 긁어모아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깝겠네. 단단도 하세요. 치욕스러움을 견딜 수 없던 남자는 끝내 손찌검까지 하게 되고 이서 또한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를 피해 황급히 도망가던 이서는 어느 한 화장실에 들어섰는데 그곳에서 마주하게 된 세로이. 저 좀 도와주세요. 나가자. 그는 이서를 도와 남자의 뚝배기를 날려버린 뒤 그대로 빤스런을 쳐버리죠. 명분도 모른 채 한참을 뛰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삼자 대면을 하게 된 세 사람. 아무리 호구라도 그렇지. 얘 구해준답시고 이렇게 뛰어다닌 거야? 얘 알아? 내가 얘를 어떻게 알아? 네가 맨날 남 생각하면서 사는 게 답답해서 그러지. 빨리 가자. 그래서 제가 은혜를 좀 갖고 싶은데요. 그들은 이서의 제안으로 함께 카페로 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광고 쪽에 관심이 많은가 봐. SNS나 블로그 홍보로 용돈 벌고 있어요. 근데 둘은 무슨 사이예요? 세로이가 나 좋아해. 커피 내가 갖고 올게. 세로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세로이 좋아하니? 확실히 들이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좋아한다까지는 모르겠고 흥미는 좀 있어요. 벌어진 두 여자 간의 기싸움.
너 때문에 새로이 영업정지 당한 건 하나도 안 미안한가 봐. 그렇게 살벌한 신경전을 이어가던 순간 어떻게 알아요? 친구인데 당연히 알지. 아니, 나 때문에 영업정지 나갔고. 그건 혹시 언니가 신고했어요? 푹 들어온 이서의 크리티컬에 수아는 그대로 벙지고 말았는데요. 맞네! 잠시 후 쌓여져버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한 새로이. 분위기 안 좋네. 싸웠어? 싸우긴요. 어마어마하신 분 같은데. 너네 가게 경찰에 신고한 사람 그거 나야. 수아는 정면 돌파를 해버리죠. 아직도 내가 좋니? 이유가 있었겠지. 나 먼저 갈게. 그렇게 수아를 보낸 뒤 새로이와 이서는 따로 나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홍보보다 시급한 문제들이 많던데. 그리고 그 가게 이름도 문제예요. 아니, 촌스럽잖아. 이태원에 어울리지도 않고. 내 인생은 써. 조금만 더 내 삶이 달달했으면 했어.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또다. 점점 그가 궁금해지고 감정이 묘해져만 가는 이서. 아무도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받을 줄 몰랐던 쓸쓸하다는 이 남자의 밤이 달달했으면 좋겠다. 아나무인 소시오패스 그 자체였던 그녀에게도 혹시 새로이 좋아하니? 좋아함이라는 감정이 생긴 듯 했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만약 내가 엄마처럼 그저 그런 사람이 좋아서. 그러지 마. 사랑 따위에 얽매여서 네 인생 망치긴. 넌 너무 잘났어. 착한 우리 딸. 엄마 슬프게 안 할 거지? 엄마의 뜻에 따라 대학을 가야만 했던 이서는 보자마자 깨닫는다. 어제 잘 들어갔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여긴 웬일이야? 결심하죠. 여기서 일할래요. 단밤에 취직을 하기로요. 꿈 이뤄드릴게요, 사장님. 그런데 준서. 뭐야, 근수가 여기서 왜 나와? 때는 11년 전으로 돌아가 근수의 어린 시절. 인사 좀 해라. 장가의 서자로 태어났던 근수는 늘 형 근원이에게 맞기 일쑤였고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첫째 도련님과 좀 다투나 봅니다. 서자라는 이유로 어른들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수로 태어난 존재. 그렇게 17년.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다니고 싶다. 네, 이 집이 힘드냐? 아버지. 이 집에서 절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 또한 그럴 뿐인 거죠 뭐. 못났네. 바라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근수는 독립선언을 하며 장가를 떠나 나왔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재벌 2세가 아닌 평범한 청년으로 열심히 살아갔는데요. 책임을 못 지니까 미성년자인 거야. 그러던 중 만나게 된 새로이. 나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근수는 생전 처음으로 어른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 갑자기 왜? 새로이에게 첫눈에 뿅 반해버리고 용돈이 필요해서요. 민폐를 끼친 채로 가만히 있고 싶진 않아. 그 또한 단밤에서 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었죠. 이런 브라질 것들.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어? 인사해. 이름은 장근수고 여기서 일할 거야. 아, 형님. 자신들의 가게를 영업 정지시킨 두 꼬맹이들이 일을 하겠다며 찾아오자 얼척이 없던 승권은 길길이 날뛰며 반대했지만 여기 대표 메뉴가 뭐예요? 다 고심해서 만들긴 했는데 딱히 대표 메뉴는 뭐. 난잡해. 가게 내의 문제점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맛없게 찍히잖아. 특색도 없고 뭐 예쁘지도 않고. 누가 이태원까지 와서 이런 음식 먹고 싶겠어요? 마케팅의 흐름을 볼 줄 아는 이서의 뛰어난 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필요한 재능이었습니다. 어때요? 아직도 저 필요 없어요? 결국 이서와 근수를 이제부터 이 아이 단밤의 매니저다. 모두 받아주기로 하는 새로이. 이거 봐봐요. 두 자리는 더 나와. 그들은 그렇게 멤버들까지 새로 정비하며 단밤에 재오픈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주식 매부로 강민정 전무의 지분이 1.2% 상승했습니다. 한편 대인은 민정이 장가의 지분을 더 매입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우리 회사가 업계 최고 아닙니까? 다른 뜻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좀 과한 것 같은데. 감 좋은 펀드 매니저 한 명 알게 돼서요. 최근에 재미 좀 봤어요. 다른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자신이 아끼는 딸 자식과도 같은 민정이었지만 어떤 생각이요? 어딘가 찜찜한 기분을 감출 수 없던 대인. 네 나이가 벌써 30이냐? 제 아프도 딸이야 선봐. 그는 장남인 근원이에게 전 그 연애 결혼하고 싶어요. 이 정신 나간 놈 보소. 회사 안 물려받을 거야. 나 죽으면 이 회사가 저절로 닉게 된다던. 장가 후계의 자리를 물려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에 지금 회사 내에서 네 놈 입지는 알고 짓거리는 거야.
어디 써먹을 곳이라곤 일도 없는 근현이를 보자 앞길이 캄캄했습니다. 너는 블로그 운영만으로도 잘 벌잖아. 왜 대학까지 포기하고 일을 해? 너야말로 왜 단밤에 있는데? 로영한테는 뭔가 빚진 채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 때문에 너네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 너네 형이란 사람이랑 사장님이랑 무슨 사이인지는 알고 하는 소리야? 너 뭐 알고 있어? 됐다. 니네 집안이 내 알 바 아니지. 영업 정지 후 새 멤버들과 함께 이제 이태원 우리가 씹어먹는 겁니다. 드디어 첫 재오픈을 하게 된 단밤. 단밤 포착 그랜드 오프닝. 파워 인플루언서였던 이서의 홍보 덕분에 가게는 첫날부터 초대박을 치게 되는데요. 최고 매출이야. 단타성이에요. 지금 시기에 오는 손님들 잡아서 재방문율 높여야 돼요. 잡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짓밟고 또 짓밟아도 말 말고 행동으로 한번 보여주면 어떻겠나? 행동이라면 잡초처럼 다시 되살아나는 세로이가 단밤 박세로이 그 친구 가게지. 대희의 눈에 그저 눈에 가실 수밖에 없었죠. 영업 정지를 당하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으켰어. 아직 오픈 초입니다. 신경 쓰실 만한 가게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친구라서 옹호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오픈빨로 장사가 잘 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 언니! 단밤이 더 잘 되기 위해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는데 여기 머리카락 나왔어요. 이선은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주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실례하겠습니다. 벨 누르셨어요. 에이, 이거 찌개가 너무 싱거운데. 이곳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음식의 퀄리티라고. 지금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말로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손님들에게서 컴플레인이 걸려오자 화가 잔뜩 난 그녀는 현이를 갈구기 시작했고 요리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대체 여기 왜 붙어 있는 건데? 어? 그녀를 잘라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세우고 마는데요. 요리를 못 하잖아 지금. 이 가게의 유일한 문제점이에요. 단순히 알고 지내던 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수야. 정으로 직원을 둘 수는 없는 법. 현이 불러와. 세로이는 이서의 의견을 듣고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 알지? 현이를 불러와 직접 대면을 시작했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건네는 받아. 아 형님. 두툼한 돈 봉투? 감사했습니다. 2배 넣었어. 이 가게가 마음에 든다면 이 값어치에 맞게 2배 더 노력해. 장사는 곧 사람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할 수 있지. 어떻게든 자신의 사람을 옆에 둘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현이? 피해 한 번 안 주고 지금껏 성실히 잘 버텨준 내 사람이야. 세로이의 완강한 소신에 지잘났다고 떠들어대던 이서 또한 눈을 내리깔게 되고 까라면 까야죠. 노력하고 발전하는 현이의 모습을 지켜보기로 하는데요. 노력할게. 잔뜩 혼이 나서는 풀이 죽어 길을 걸어가다가 오랜만이다. 학창시절 그 일진 여자를 만난 이서. 동창이 인사하면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네 또 왜 그래? 넌 빠져, 장근수. 가만 보면 대한민국 역차별 오진다니까. 누구는 정치인 딸이라고 퇴학당하고 누구는 고딩이 술 먹다 걸려도 쌩이야? 그녀는 이내 넌 또 그것도 어떻게 알았대? 스토커니? 어떻게 알긴? 내가 신고했으니까 알지. 단밤을 신고한 사람이 뭐? 수아가 아닌 이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나 엿먹이고 넌 괜찮을 줄 알았어? 너네 가게 경찰에 신고한 사람 그거 나야. 도대체 수아는 왜 자신이 신고한 것도 아니면서 재수없어. 그런 도발을 해왔던 것인가. 네, 서울경찰서입니다. 장가 사람으로서 세로이를 배신하려 했지만서도 잘못 걸었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그녀. 조미소 아니니? 맞네. 술 처먹고 있는 거야? 와, 딱 걸렸어. 이선은 세로이의 신념부터 시작해서 나를 신고한 게 너라고? 주변 모든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심각해 보인다. 현이 때문에 그래? 정 때문에 손해를 감수한다? 그런 사람을 호구라고 불러요. 넌 호구 아니잖아. 생각 바꾸지 말고 손해 안 나도록 현이는 네가 이끌어줘. 이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조미료 맛이 너무 강한데? 현이는 세로이가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그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기 시작했고 어때? 전 사장님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 사람을 자르지 않는 걸까? 노력할게. 조금만 시간 더 주면. 맛있어요. 어느덧 이서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하고 마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한편 생각이 잠긴 채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수아. 박세로이 그놈 이태원의 가게를 차렸더구나. 알고 있었나? 그녀는 장가와 세로이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고 실실 쪼개며 주변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었죠. 웅성웅성. 마음 먹었으면 그 마음에 충실해.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짜증나. 박세로이, 나 그 사이에서 자넨 누굴 택할까? 술에 잔뜩 취해 길을 걸어가다 누가? 언 놈이 그렇게 짜증나? 회식을 가고 있는 단밤 식구들을 마주한 수아. 너도 내가 짜증나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까놓고 말해봐. 역겹잖아. 다들 먼저 가 있을래? 네, 그럴게요. 그녀는 괜시리 세로이에게 심술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혼자 다 아는 척하는 게 재수가 없어. 왜 그렇게 힘들어해? 넌 네 삶에 최선을 다한 거고 넌 아무것도 잘못 없어. 사실은 말이야. 그러다 말해봐. 갑자기 분위기에 취한 듯 넌 항상 지나치게 서준이 형 얼굴에 취한 듯 빛나. 키가를 조지려던 그때 디펜스 형법 32장. 수아의 조동이를 조져버리는 이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입맞춤은 강제추행이에요. 저기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혹시 제가 방해한 거예요? 야 임마. 나 술이 확 깨네. 회식 있다고? 껴도 될까? 그렇게 수아는 홧김에 단밤에 회식까지 함께 따라가게 되는데요. 여기가 제 블로그에도 소개한 맛집이에요. 별 5개 중에 4개짜리. 대박집이네. 이서 블로그에 별 4개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단밤은 별 몇 개야? 3개. 이태원에 별 5개짜리는 있나? 있어요. 장갑 포차, 나오게 된 장가에 대한 이야기. 위치, 서비스, 인테리어 모든 게 완벽하지만 가장 뛰어난 거 회장이 직접 레시피를 짰다던데? 역시나 장가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요식 기업이었죠. 우리랑은 스케일이 다르죠. 가는 길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지 않아. 내 목표는 단밤에 프랜차이즈화니까. 세로의 목표는 확고했습니다. 나 혼자 하면 무리가 있겠지만 너희들이 있잖아. 장가를 뛰어넘는 단밤의 프랜차이즈화. 세로의 목표가 완강할수록 반대로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수아. 왜 그랬어요? 언니가 신고한 거 아니라면서. 무슨 상관이야? 새로이 좋아하는 거 아니라며? 무지막지 좋아해요? 그래, 쉽네. 그리고 세로이를 둔 두 여자의 숨막히는 기싸움. 원하는 건 꼭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짓을 해서든 망가뜨리죠. 어쩌라는. 그니까 제가 사장님 좋아해요. 근데 어쩌지? 세로이는 날 좋아해. 그럼 어쩔 수 없네. 언니 망가져야겠다. 애써봐, 상큼아. 다음날 수아는 대희에게 단밤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근수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는데요. 근수가 죄송합니다. 모르셨군요. 세로이의 가게에서 자신의 아들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과 제가 판단한 박세로이는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합니다. 밟고 또 짓밟아도 목표를 세워두면 더딜진 몰라도 확실히 나아갑니다. 앞을 향해 꼿꼿이 나아가는 그의 집념은 더 이상 한낱 애송이로 치부하기에 너무나도 거슬렸죠. 오 실장에게 박세로이라는 사람이 차린 단밤 포차를 예의주시하라는 회장 지시입니다. 박세로이. 그 사이 이서는 엄마와의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힙합 등록은 안 하고 알바는 왜 하는 거야? 엄마 몰래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포차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끝내 들키고 만 것. 지난번에 말한 그 일 때문이야?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걔가 거기서 일해? 사장님이야. 서로가 서로를 설득시킬 수 없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던 두 모녀. 그 사장님 성공시키는 게 네 인생이야? 나 남의 꿈에 기대는 거 아니야. 엄마 꿈 짊어지지도 않을 거고. 내 인생이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나 엄마 생각보다 훨씬 잘났거든. 이서는 금이 환영을 다짐하며 집을 나가버리는데요. 근수한테 듣긴 했어. 대학교 합격했는데 안 가고 단밤에서 일하는 거야. 왜 안 말렸어요? 네가 필요해서. 장가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최고의 요식업 기업을 만들겠다는 세로이. 장가 이상의 프랜차이즈 회사를 만든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를 위해 꼭 같이 일해요. 꼭 그렇게 만들겠다는 이서. 그래. 둘은 같으면서도 조금은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기로 하죠. 아들 피디님. 얼마 후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찾아온 절호의 기회. 진짜요? 네로라 하는 요식업들이 대결을 펼쳐 최고를 가리는 방송 프로그램. 저희 최강포차 방송 출연 따냈어요. 최강포차에서 섭외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잘 따냈네. 이서가 힘 좀 썼어. 작은 포차에 불과했던 단밤으로서는 브랜드를 알리고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는데요.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참여 전 사전 미팅을 하기 위해 방송국으로 향한 세로이.
그는 그곳에서 장근원과 마주하죠. 설마 다른 한 팀이라는 게 얘네 가게예요? 순식간에 쌓여진 분위기. 쟁쟁한 브랜드들 차고 넘쳤는데 첫단 구멍가게까지 출연하면 이거 너무 급 떨어지는 거 아닌가? 장가 또한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얼마 전에 수아랑 같이 보기 좋더라. 뭐? 둘이 무슨 관계야? 출신도 그렇고 내 위치가 위치다 보니까 결혼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도 좋다네. 정신 차려 박세로이야. 네 주제를 누굴 봐. 너 때문에 회사에서 수아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르지. 배려 좀 하고 살아라 새끼야. 주제 파악도 좀 하고. 한참 동안 세로이를 도발하다 돌아와서는 수아에게 전화를 건 근원. 나도 아까 봤는데 박세로이. 최강포차라고 알지? 근데 방송국에 그 새끼가 왔더라고. 주제 파악 좀 시킬까 하는데. 그는 세로이를 짓밟기 위해 또다시 개수작을 부릴 작정을 했고 피디님, 여보세요? 단밤에 프로그램 참여를 취소시켜버리고 마는데요. 너 때문에 회사에서 수아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르지. 너네 가게 경찰에 신고한 사람 그거 나야. 난 그동안 장가 사람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대기업 권력의 횡포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세로이는 깊은 생각에 빠지고 말죠. 네가 그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미안하다. 아, 무슨 말을 들었길래 표정이 그러냐고. 같이 좀 걸을까? 이서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가 세로이. 수아를 마주한 세로이. 지금 퇴근하는 거야? 오늘 방송국 간 말이야. 됐어. 다음에 하면 되지. 어? 막차 끊기겠다. 조심해서 가. 평소와는 조금은 다른 세로이의 냉담한 태도에 그녀는 조금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사장님답지 않게 구네. 내가 봐도 구질구질하다. 많이 좋아해요? 이서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영업정지. 저 언니가 신고한 거 아니에요. 다음밤을 신고했던 사람이 수아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데요. 뭐? 다른 사람이 신고했어요. 왜 굳이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인지. 먼저 가. 잠깐 갔다 올게. 자신이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세로이는 그리고 어떤 상대든 결국엔 언제나 제가 이겼어요. 전 포기 안 해요. 황급히 수아에게 달려갔죠. 뭐야? 왜 그렇게 뛰어? 왜 거짓말했어? 세로이. 나한테 미움받고 싶어? 말했잖아. 난 장가 사람. 그는 다짐합니다. 장가하고 나 사이에서 힘들게 해서 미안해. 그녀를 힘들게 만들지 않겠다고. 나 신경 쓰지 마. 네가 뭘 하든 난 끄떡없고 네가 더는 힘들지 않게. 장가! 내가 끝내줄게. 세로이의 외침에 수아의 감정은 요동치기 시작했고 맘 편하게 백수만 넣어줄게! 10년 동안 죽으러 한 일이 겨우 작은 가게 하나 차린 놈. 우리 장가에 어떤 위협이 되겠냐 하시더라. 그는 이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전에 말한 헤지펀드에 넣어둔 내 자금 있지?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을 포함해 모아놨던 수많은 돈을 장가에 투자해왔던 세로이. 19억? 그리고 전부 장가에 투자해. 근원에게 괴롭힘 당하던 찐따에서 유능한 펀드 매니저가 되어 세로이를 돕고 있었던 호진. 전에 말씀하신 주주 명부 파악 중에 발견했습니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로이의 이름으로 보고된 장가 주식의 지분을 보자 대인은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배가 고프다 했더니 밥 먹을 시간이구만. 잠시 후 그 영업 아직 15분 전인데. 드디어 직접 단밤에 행차를 하고 만 대인. 아버지. 과연 그들에게 네가 왜 여기 있어? 아, 근수 아버님이시구나. 어떤 이야기가 더 펼쳐지게 될까요? 8년 전 아마도 GAB 박 부장 사망 보험금. 그 시점에 그 돈으로 장가에 투자를 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돈이었어야 했으니까.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살쾡이쯤은 된다는 게야. 아직 판단하지 마. 퇴학, 교도소 잘 쥐려 밟았다고 생각했지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지. 목표를 세워두면 더딜진 몰라도 확실히 나아갑니다. 이놈 목표가 내 모가지렸다. 어서 오십시오. 단밤입니다.
오늘은 2020년 방영된 JTBC 화제의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1, 6화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미 워낙 대박이 났고 유명한 명작이라 별다른 설명이 따로 필요 없게 오늘은 주요 서사 위주로 재밌게 다시 보는 느낌으로다가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TMI지만 제가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웹툰을 본 적이 없는데 머리가 좀 큰 이후 처음으로 본 웹툰이 이 이태원 클라스였거든요. 주변에서 워낙 재밌다고 난리였어서 저도 추천받아 한번 보기 시작했는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작품이었기에 드라마에 대한 기대 또한 엄청 컸었죠. 웹툰만큼이나 군더더기 없이 잘 만들어진 그야말로 띵작 중에 띵작인 만큼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꼭 한번 본편을 정주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띵잘의 추천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잘은 다음에 더 좋은 작품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띵잘은 싸움은 선빵이 중요해. 그리고 선빵은 뒤통수에 꽂는 거야. 장가 이사님이 이끄십시오. 보인다. 뒤통수.